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염세정은 이제 세상의 염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세상을 싫어하고. 그 염증. 세상을 싫어한다. 그러면 세상에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이니까, 이게 염세적인 것은 세상에 실패를 했든지, 세상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든지, 세상에 부패했든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자, 우화는 이솝우화 같은 걸 보면 동물이 이 사람처럼 해서 동물을 사람의 특성을 일부분을 극대화시켜서 하는 게 이제 우화인데, 우의적이라고 할 때는 우의적이라고 그래요. 우화랑 비슷한데 이게 사물이 나와요. 물건이나 사물 같은 것들도 나오고 교훈성이 좀 있어요. 교훈성이 있다는 건 계몽성이 있다는 것이고 뭐 교술성도 있다는 것이에요. 계몽성, 교술성. 시의 표현에는 기교는 기술이라는 건데 표현법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 수사법이라고 했을 때 수사법 표현법을 크게 얘기하면 발상과 표현이라고 해요. 발상과 표현, 발상하고 표현. 그러면 무형을 유형으로 하든지, 무형, 시간이 내 뒤통수를 때려 공부하라고. 그럼 무형을 유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표현하는 방법, 이 전체적인 글 자체가 반의적인 표현, 제목을 표현해서 구조가 반의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건데, 여기 안에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이 있어요. 비유법은 지유법, 은유법처럼 의인법처럼 유자나 의자가 들어가서 쉬운데, 변화법하고 강조법은 이렇게 변화되면 강조되고 강조되면 변화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서 하나를 통째로 외워야 되는데, 수능에서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안 나와요. 특목고 문제 입학시험에서 이런데 고난도에서는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아직 안 떠요. 그러니까 시의 표현 기교,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이 작품이 있으면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도움이 돼요. 책이 있으면. 그러니까 절대주의라고 해요. 절대주의, 구조주의, 절대적이고 구조적 틀. 근데 촘스키가 구조주의라고 해서 글의 문장 구조, 근데 이론, 표현법, 수사법, 글의 내용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내적이라고 그래요. 내적 말고 나머지는 외적인데 이거는 작가는 하는 주어가 작가 표현론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깨달았어, 느꼈어 라는 서술어를 보면 독자 효용론이에요. 효과를 보는 거. 효용. 이건 표현. 그 다음에 이렇게 시대를 반영해요. 그럼 이건 시대 반영론이라고 해요. 그럼 시대나 연도가 나와요. 네. 근데 여기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오면 신화 비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이나 신의 아들, 신화적인 줄거리 내용이 나와요. 이거 말고 원형 비평은 뭐냐면, 물이 있으면 물은 죽음이나 탄생을 뜻하고, 보통 신발 벗어놓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든요. 이게 신데렐라 신발이나 원님의 꽃심, 이런 것들은 뭐냐면, 관계를 맺는다는 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원형 비평이거든요. 원형은 인간의 근원적인 심리 속에 있는 원초적인 그런 심리를 가지고 이 글을 비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나 어떤 행동의 기본적인, 원천적인 인류 공통의 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먼저 원형 상징입니다. 상징은 현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오랜 생활 동안 형성된 원초적인 이미지로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 원초적인 이미지가 뭘로 하냐? 불은 상징한다. 물은 흐른다. 물은 죽으면 양수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는 물 속으로 들어가고 물로 된다. 그래서 도련님, 제가 물이 돼서 돌아가고 소나기로 내릴게요. 그럼 물이 되는 거죠? 죽으면? 그건 원형 상징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리듬인데 반복에 의해서 생겨요. 반복. 그런데 이게 생기는 방법이 숫자의 반복, 음수율, 그러면 음위율, 이렇게 문장에서 앞에 부분이 같으면 두개골, 두운, 요통은 요운, 허리에 같으면, 다리에 같으면 각원, 각선미. 그래서 각선미, 각, 두개골, 두목님, 두, 머리, 요운.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두운, 요운, 가군이니까 뭐 두운만 있든지 가군만 있든지 요운만 있든지도 있습니다. 이걸 음위율이라고 해요. 음위율, 위치. 이거는 음수율. 근데 똑같은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가아자, 나아가자, 바라보자 이렇게 이렇게 같은 음이 나오면 음성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위율, 음수율, 음성률, 성수위. 이 성수위를 이거를 외형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외형률과 반대되게 내재율은 알 수가 없어서 시험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형률인데 그러면 아부는 뭐냐? 이렇게 누르고 운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삼형시질 때
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5원절구나 뭐 7원율시였을 때 여기가 고 음성률로 요 위치에다가 같은 소리가 나오게 해주는데 그걸 이제 아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분의 일종일 수도 있고, 그쵸? 삼행시하면 두운이 되기도 하고 같은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음위율, 음수율, 음성률 세 가지를 외형률이라고 하죠. 자, 정조는 감정 서술이거든요. 정조, 분위기. 그럼 분위기잖아요. 정조, 분위기, 태도, 어조 다 똑같습니다. 이게 다 서술에 나옵니다. 왜? 사과 가지고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해? 사과가 맛있다. 사과가 맛없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정조, 감정, 분위기, 태도는 다 서술에 나옵니다. 서술어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입체적 인물 반대를 개성적 인물이라 그래요. 개성. 평면적 인물. 평면은 평면부라고 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근데 성격이 나빴다가 좋아지는지, 좋았다가 나빠지는지 하는 거를 볼록하니까 입체 불합관. 성격 변했다. 입체적. 반대를 평면적. 그러면 개성적 반대는 전형적. 얘는 개성, 톡톡 튄다. 전형적은 형태가 정해졌다. 고전처럼. 저는 선생 중에 개성적이죠. 사건의 진행에 따라서 성격이 변화됐다. 그래서 동적 인물은 변했다는 것이고 정적 인물은 반대는 변하지 않았다는 인물이죠. 네. 자, 배경을 할 때 배경의 종류가 원래는 시간, 인간, 공간 했을 때 시간 배경, 공간 배경만 있었는데 이 시간이 길고 공간을 합쳐서 우리 시대 배경, 역사 배경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 게 시대 역사 배경을 쓰다가 보니까 그러면 시대 역사 말고 이 특정한 인간의 상황이 있을 거 아니냐? 상황 배경은 없냐? 뭐 있어. 그랬더니 야, 그러면 시간, 공간, 인간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배경을 형성시키면 되지 않냐? 소재 배경. 예를 들어서 탄가루가 쫙 나는 탄강의 느낌, 노랑 은행잎이 깔리는 가로수의 느낌. 이렇게 소재 배경, 상황 배경, 시대 역사 배경들이 시험 문제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이루어지는 환경이 배경인데 백그라운드로 의식주가 다 뭐 상대적이고 인간관계, 시대가 나타나고 사회적 상황도 나타나고 인물의 성격이나 설정,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캐릭터에 따라서 갈등 형성이나 이런 것들, 비가 내리면 우울한 일이 있을 것 같다. 비가 개면 맑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게 전형적인 이런 날씨 배경뿐만 아니라 요즘에 각광받는 게 이제 소재 배경, 어떤 상황에 특정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각광받아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질문한 내용만 해봤습니다.